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꽤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모두 다 1%,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믿고 있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역시 대부분 하락해버렸습니다. 애플이 3%대, 테슬라 2%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좋지 않았네요. 이런 상황이 오면 블랙, 빅테크는 사랑이라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주식이 날마다 오르기만 하나요? 조정도 받으면서 천천히 올라가야죠.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로 올라가는지, 이대로 미국 주식은 추락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 8.3%나 상승해버렸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급등주 차트처럼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2010년 11월 달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서프라임이 오기 그 전에도 물가 상승률이 높긴 했었네요. 어쨌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산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자재 부족 현상 탓에 생산 비용 증가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물건의 가격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생산자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 중간에 이런 말이 있네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폭등이 CPI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번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최근 베이지북을 통해서 기업들은 상품 판매가를 크게 올렸음에도 주요 자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공급 이슈가 크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물건의 가격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말을 했네요. 현재 인플레이션 흐름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한두 달 지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히 미국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죠. 한두 달이냐? 1, 2년이냐? 아마도 파월 연준의장은 1, 2년 동안 물가 상승을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미국에서는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둔화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업들은 출근을 제때하지 못하고 이것은 고용 지표 폭락, 경기 둔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니까 즉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그날 어떻게 반응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왼쪽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 오른쪽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둘 다 안전자산이죠. 그런데 안전자산인 두 가지 자산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34%로 상승했고요. 즉 국채의 가격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달러 인덱스는 92.64로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습니다. 즉 하나의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 가격은 떨어졌고 다른 하나의 안전자산인 미국의 달러는 올랐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국채금리 오르고 달러 인덱스 오른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3월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주가와 채권금리 차트를 겹쳐서 비교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겹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3월달 코로나 경제 위기 당시 녹색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파란색 미국의 국채금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딱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나요? 이때 코로나 경제 위기가 피크를 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잘 보시면 국채금리가 튀고 미국의 주가 역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진 않지만 방향성만 따지면 작년 3월 경제 위기 때와 조금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빅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빅스는 작년 팬데믹 때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닙니다.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만 보면은 아직은 안심권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연준은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MBS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매입 속도를 늦추는 것인데요. 즉, 지금 대충 20도 각도로 상승하고 있는 연준의 자산이 20도가 아니라 15도, 10도 이런 식으로 상승폭을 낮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연준이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테이퍼링을 끝내지 않을까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 달에 150억 달러 정도 테이퍼링을 하면은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9월 연준회의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9월 연준회의가 오는 21일, 22일 이때 열린다고 하네요.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우리는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은 하긴 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미국 경제가 꺾이는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가? 이것을 꼭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로 알려진 미국의 내구재 주문입니다. 내구재는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 소재, 부품,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기업들은 내구재 주문을 늘리고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것 같으면 미국 기업들은 내구재 주문을 줄입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을 보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내구재 주문을 볼까요? 이것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표시한 것인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가 둔화된 거 맞나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8월달 ISM PMI 지수 역시 59.9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다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델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확진자 수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꺾이는 게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것은 제가 마음의 눈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화면을 정지하고 한 10초간 오른쪽 부분에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체크해 봅시다. 무언가 고점을 살짝 찍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꺾이게 되면 미국의 소비 역시 살아날 수도 있고 지금 내구재 주문도 좋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우리에겐 위기가 많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10월 달이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크죠.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상향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또한 테이퍼링을 진행하면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감소합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을 하는데 델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면은 이것 또한 미국의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9월 연준회의 때까지는 재미가 없겠지만 경제가 꺾이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조짐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과도한 판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